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낸 보험금은 이런 것까지 다 가정해서 냈는데 보험금 돌려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법원 판결 중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도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험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판결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네. 태풍 흰남노가 네. 남부 지역 쪽에 좀 큰 피해를 주고 이제 지나갔는데 특히나 이제 경북 포항 쪽에 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포항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 보험에 가입해 놓은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유독 중학생 김모군만 네. 보험금을 못 받아서 네. 좀 화제가 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나이 때문에 그랬다고요? 네, 맞아요. 뭐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네. 이제 애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친구가 이 김모군이 중학생인 그때 뭐 새벽에 네. 태풍 오고 주차장에 물 찬다고 차 빼라고 이게 방송이 있었나 봐요. 예. 하천이 범람하면서 네. 그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이제 위급함을 느끼고 네. 엄마가 너는 살아라 그래서 가라고 그러고 엄마랑 작별 인사 뭐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가 좋을 거로 생각하고 네. 아들은 이제 살려 나갔는데 나중에 결과는 엄마는 살고 애는 죽은 뭐 그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폭발, 화재, 붕괴, 뭐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요. 네. 아마 서울이나 뭐 수도권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생기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죽은 사람이 나이가 15세가 안 되면 예. 그러니까 15세가 되기 전에 사람을 목적으로 그 사람이 죽는 거로 해서 보험금 받는 거는 상법에서 그거를 무효로 만들어 놨어요. 상법 732조예요. 거기 뭐 어떻게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15살 안 된 애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자는 이제 아예 의식,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심신박약자는 심신 판단 능력이 미약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사건이 생기면 보험사고를 하는데 그거로 보험금이 나온다. 주로 이제 생명보험금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뭐 이제 단선이 있어요. 내가 멀쩡할 때 체결했는데 죽을 때 내가 심신박약자야, 심신상실자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건 있는데, 예, 일단 15살 밑으로는 무조건 다 무효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냐면 15세 미만은 뭐 1살부터 14세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일부러 죽이고 그리고 이런 보험계약도 15세 미만자나 상실자나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도 사실 보험계약을 본인들이 체결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있거나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 보호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보험계약을 대신해 주거든. 이 사람들이 직접 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14세의 중학생은 본인이 보험계약 할 수가 없어. 사인했더라도 그거는 그냥 뭐 무효지.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중학생이 와서 저 보험계약 할게요. 그러면은 그건 안 받아줘. 엄마 데려와 이러지. 이렇게 보험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어린애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받는 거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무효해요. 뭐 이제 1살짜리야. 내가 1살짜리 애가 죽으면 보험금 10억. 그러면은 애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범죄가 될 수가 있죠. 예. 아니면 애가 죽게 놔둬. 돈 되잖아. 예. 그래서 15세 미만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당연히 그래서 이 포항시가 체결한 이 보험이 그건 지금 자연재해잖아. 자연재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한테 보험금 얼마죠?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2천만 원을 못 받죠. 예.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뭐 예외는 없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이 사건을 보면 안타깝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조항을 열어놓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이거 안타깝죠.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법을 만든 이유에 해당하진 않지. 이게 사실 나이를 딱 뭐 14세, 15세로 하는 것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럼 10세로 하면, 15세일까? 이런 사실 의문도 들어요. 그럼 뭐 입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입법의 문제죠. 네. 예. 그래서 14세 364일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15세 1일인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법은 그래요. 법은 이게 딱 어느 순간을 넘은 순간에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안 그러면은 법을 적용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경매 같은 경우도 그래. 경매 사건에서 보면은 그 순위에 따라서 돈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 내가 뭐 전입신고를 늦겠다 해가지고 대항력 밀리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은 칼처럼 이렇게 탁탁 자를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어떻게 중간이 있을 수 없잖아요. 15세가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아무튼 어린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라든가 범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효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험계약인데 이제 이제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때 그 애는 몇 살이더라? 7살이었어요. 7살인데, 무배당 파워 교통안전보험 계약.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평일에는 2천만원, 휴일에는 4천만원. 그 다음에, 중상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상해. 네.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원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보험계약의 내용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얼마, 중상해면 얼마, 입원하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애가 죽었어.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 휴일날 죽었다면 이 보험계약에 따라서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니까 일부러 교통사고로 죽이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보험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상법 732조에 만 15세 미만이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에서는 사망 조건은 무효예요. 사망 조건만 무효고. 그렇지. 전체 보험계약. 상해나 뭐 입원이나 이런 건 다 인정. 그렇지. 예. 근데 애가 바로 죽었어. 그러니까 밑에 해당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이 보험계약을 통해서 휴일인 경우면 이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상법 732조에 의해서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는 못 준 거죠. 오히려 얘가 다치거나 입원했으면 보험금을 살 수 있었는데 사망해서 오히려 못 받는, 대법원 2013년도 판결인데, 그래서 일단은 어린애를 상대로 그게 과실이든 뭐 고의든 간에 아무튼 어린애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뭐 이게 이제 됐고,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낸 보험금은 이런 것까지 다 가정해서 냈는데 보험금 돌려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보험에 가입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애가 다치면 다치거나 죽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해놨는데 막상 그런 사고가 벌어졌고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이거는 무효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안 된다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 가입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냈다. 이거 냈는데 근데 여기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7살 아들이 죽었는데 돈 하나도 못 받잖아. 못 받으면은 그동안 내가 돈을 냈고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보험금 내가 낸 거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계약에 보면은 뭐 사망 조건에 대해서 내가 월 얼마 내는 거, 뭐 중상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망 조건만 무효라면 그 부분에 대한 액수는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무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우리가 상대적 무효도 있고 절대적 무효도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뭐든지 무효야. 그냥 무조건 무효. 제3자한테도 무효고 항상 무효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무효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 금액의 산정이 사망 조건에 얼마, 그 다음에 상해 뭐 입원 조건에 얼마라면 그러면은 일단 사망 조건은 무효니까 요 해당 부분은 돌려받겠죠. 법으로는 일부 무효로 봐서 일부 무효에 대해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죽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 없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근데 뭐, 돈만 돌려주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 돈 가지고 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보험 계약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죽으면.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여기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죠? 힘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기도 한 하고. 15세 넘으면은 네. 이제 옛날 같은 기준에도 자기가 위험을 방지하거나 뭐 피할 수 있거나 그런 의사 능력이나 체력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래가 된 애들은 좀 그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역사적인 경험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 포항 그 친구가 14살이라서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법을 고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15세 미만이나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의미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같은 거를 체결하지 마세요.